사랑하는 부부 여러분, 오랜 결혼 생활 동안 무수한 시간과 경험을 함께 나누셨을 겁니다. 그러나 일상의 무게와 생활 패턴의 변화로 인해 어느새 부부 사이의 대화 단절, 감정 조절 어려움, 성격 차이 같은 문제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들을 솔직하게 마주보고 따뜻한 공감과 실제적인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이니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일상의 작은 변화로 실천해 보세요. 대화 단절 말수가 줄어든 이유와 회복 방법. 결혼 생활이 깊어질수록 부부 사이에 자연스레 대화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독립하고 부부 모두 각자 직장과 집안일로 바쁠 때 저녁 식탁에서 간단한 안부조차 묻지 않다가 하루를 마감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아내는 살림과 외부 일을 분주히 하며 대화할 기회를 잃고 남편은 퇴근 후 TV나 휴대폰에 빠져 감정 표현을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상 속에서 말수가 줄면 어느새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진 것처럼 오해가 쌓일 수 있습니다. 아내는 아침부터 외출 준비와 집안일로 분주하지만 남편은 TV 앞에 앉아만 있다. 저녁에도 아무 대화 없이 각자 쉬기 바쁘다. 하루 중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내다 잠자리에 든다. 침대에 누워서야 잘 잤어? 라는 짤막한 말만 오갈 뿐이다. 스마트폰에 빠진 남편과 살림으로 지친 아내가 서로 등을 향한 채 시간을 보낸다. 서로의 하루를 묻는 대신 각자 눈만 마주치고 침묵한다. 이런 상황에서 오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는 남편이 나를 완전히 방치한다고 느끼고 속상해합니다. 반대로 남편은 아내의 잔소리를 피하려고 조용히 있는 것이라며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모른 채 쌓이는 오해는 부부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합니다. 이제부터 대화 회복을 위한 실천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시도 하나가 다시 통하는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 대화 시간 정하기. 매일 저녁 식사 시간이나 잠자기 전 10분 정도를 서로의 하루를 진심으로 듣는 시간으로 정해보세요. 특별한 주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어땠는지 같은 짧은 질문으로 시작해봅니다. 앵무새 대화법 연습하기. 말을 듣는 습관을 기릅니다. 배우자가 에어컨 청소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물으면 똑같이 에어컨 청소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먼저 따라 말해보세요. 이를 통해 상대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남편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감사와 칭찬 늘리기. 사소한 일에도 고마워, 수고했어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저녁을 차렸다면 정말 감사해라고, 남편이 잔심부름을 했다면 덕분에 편했어라고 말해보세요. 감사의 말은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윤활유가 됩니다. 공통 관심사 찾기. 함께 볼만한 TV 프로그램이나 취미 활동을 공유하며 소통의 기회를 만듭니다. 가벼운 드라마나 예능을 함께 보며 웃고 대화하다 보면 어색했던 침묵도 풀릴 수 있습니다. 질문보다 경청하기. 상대방에게 질문을 할 때는 답변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서두르거나 교정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고 그 뒤에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어 같은 공감의 말을 건네세요. 이렇게 꾸준한 대화의 시도를 통해 다시 작은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일상에 관심을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대화의 가닥을 천천히 되살릴 수 있습니다. 감정 조절. 격렬한 감정과 상처 다루기. 결혼 생활에서 갈등이 생기면 누구나 감정이 격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할 때 아내는 나만 고생하는 것 같다며 눈물을 터뜨리고 남편은 왜 너만 힘든 것 같아? 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합니다. 또한 갱년기를 겪는 아내는 작은 일에도 극심한 짜증과 우울감을 느낄 수 있고 남편은 그런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화가 나서 문을 쾅 닫거나 소리를 지르고 비난 섞인 말을 던지는 일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상처받은 마음속에 나쁜 감정이 누적되고 부부 사이에도 깊은 골이 생깁니다. 감정이 폭발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상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로에게 가해지는 말과 행동으로 인한 상처입니다. 예를 들어 넌 항상 그렇다, 내가 뭐 잘못했니 같은 말은 배우자에게 큰 아픔을 줍니다. 다른 하나는 공격적인 감정 표출로 인한 상처입니다. 마치 폭탄처럼 갑자기 터지는 격한 감정은 상대에게는 이해받지 못한다는 무시감을 주고 스스로도 괴로움을 느끼게 만듭니다. 아이들이 자라 함께 있으면 아이들도 말다툼을 듣고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상처를 주고받으면 신뢰는 깨지고 다음 대화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감정을 조절하고 표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화가 나거나 마음이 상하면 즉시 행동에 옮기기보다 잠시 멈추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오 박사는 특히 갱년기와 같은 신체적 변화를 겪을 때 빠르게 걷기나 계단 오르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권장했습니다.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 감정 조절에 중요한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활성화되어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산책을 나가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심호흡과 타임아웃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는 깊은 호흡을 6번 정도 해보세요. 그리고 1분만 아무 말 없이 서로 떨어져 있도록 합니다. 잠시라도 마음을 가라앉히면 더 이상 치명적인 말이나 행동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살펴보기 지금 화나게 한 것이 사실은 실망 때문일 수도, 외로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화가 났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지금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이름 붙여봅니다. 분노, 슬픔, 좌절 등. 감정을 정확히 알면 상대방에게 설명하기가 수월해집니다. I-메시지 사용하기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전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왜 이래요? 대신 지금 이 상황이 참 속상해요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어라고 말하면 싸움이 아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대화로 이어집니다. 사과와 위로 실천 지나친 언성을 높였거나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곧바로 미안해라고 표현하세요. 감정이 가라앉은 뒤에는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를 이해해줘서 고마워라고 상대를 위로합니다. 작은 사과와 감사가 쌓이면 상처받은 마음도 서서히 아물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활동, 짧은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같이 해보세요. 부부가 함께 가벼운 체조나 산책, 간단한 요리 같은 활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손발이 맞고 화가 가라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호흡을 고르며 위안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때로 떨어져 생각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지금은 말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걸 서로 인정하고 잠시 감정을 식히자고 합의해 보세요. 이후 다시 마주 앉아 내가 아까 느낀 기분은처럼 차분히 이야기를 꺼내면 훨씬 생산적인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이 휘둘리는 순간에도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닫지 않는 것입니다. 성격 차이, 서로 다른 성향 인정하고 협력하기. 우리 부부는 각자 평생 함께할 유일한 동반자이지만 타고난 성격과 기질은 결코 완전히 같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은 아침형 인간으로 하루를 부지런히 시작하지만 다른 한쪽은 밤에 더 활기차게 일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한쪽은 예산을 세워 절약을 잘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계획 없이 지출하는 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과 가치관의 차이는 작은 갈등으로 시작해 자꾸 어긋날 수 있습니다. 가사 분담과 생활 습관의 차이, 예를 들어 한쪽은 집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안심되는데 다른 한쪽은 약간 어질러진 환경에서도 불편함을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아내가 설거지를 끝내고 싶어 하는데 남편은 내일 하면 되지라며 미루기도 합니다. 의사결정 속도의 차이, 한쪽은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고 다음 과제로 넘어가는 스타일일 수 있고 다른 한쪽은 여러 번 곱씹으며 결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차려입어 외출해야 하는 날, 한쪽이 빨리 시간 맞춰야지라고 재촉하면 다른 한쪽은 왜 서두르는데? 라며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감정 표현 방식의 차이, 어떤 사람은 감정이 들끓으면 즉시 표정과 말로 드러내지만 다른 사람은 속으로 사귀는 편입니다.
이 경우 겉으로는 조용하던 사람이 갑자기 분노를 터뜨리면 상대는 그 뒤에 숨겨진 감정의 깊이를 알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성향 차이로 자주 부딪힐 때는 우선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며 오히려 부부가 서로의 장단점을 채워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예를 들어 계획적인 성향의 배우자에게는 느긋한 배우자가 놓치는 부분을 챙기는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즉흥적인 성향에게는 계획적인 배우자가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기 서로의 성격이 왜 다른지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예를 들어 넌 항상 이래가 아니라 우리 둘은 다르게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각자 자라온 환경과 경험이 달랐음을 떠올리고 공감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소통하여 절충점 찾기 갈등이 반복되는 부분은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집안일 분담이 문제라면 구체적으로 역할을 나누거나 번갈아 하기, 일정표를 만들어 협의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듣고 가능한 선에서 타협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 피드백 주기 상대의 다른 면이 불편할 때마다 비난하지 말고 오히려 잘해주는 모습을 보면 칭찬해 주세요. 내 방식으로 해줘서 일이 수월해졌어라고 인정하면 서로가 마음을 열기가 쉽습니다. 공통 목표 세우기 부부로서 함께 이루고 싶은 목표를 정해보세요. 예를 들어 이번 달 안에 집 정리를 같이 해보자 같은 간단한 목표를 함께 달성하며 협력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협력할 때 서로의 다름이 더욱 보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공감 훈련하기 상대가 중요시하는 가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깨끗한 집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내가 그 부분에서 더 신경 써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반대로 자신의 중요 가치를 말할 때는 상대에게 이해를 구하며 설명하면 서로 수긍하기 쉽습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 부부는 단순한 두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다리를 들고 함께 비탈길을 내려가는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은 다른 발자국 소리를 인정하며 때론 절충하고 때론 상대에게 맞춰보는 과정 속에서 부부관계는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